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간만에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매도 전환하긴 했지만 기관들이 다행히도 매수세 끌어올려주면서 1%대 상승 마감 성공했고 코스닥 시장 반대로 개인들이 매수세 펼치면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또 전일 뉴욕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3대 지수가 빨간불 켜며 마감한 가운데 4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투자 작전 첫 번째입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요, 첨보 종목에 대한 리포트 해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업종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흔들림 없는 전해질의 성장성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연의 고수익 포트에서는 그린뉴딜의 수혜주 광명전기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광명전기 단기 포트에 편입된 종목이죠. 자세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작전 알아봤고요. 첫 번째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대면으로 뵙다가 화면으로 뵈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네네. 네, 금요일 아침인데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좀 대응 방법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오늘의 키워드 헤지펀드 롱숏 전략입니다. 이 숏리스트 예상 종목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좀 사고 내릴 것으로 예상된 종목은 팔아서 이 차익 실현을 보는 게 바로 롱숏 전략인데 지금 네 종목 주가 괜찮아도 앞으로 이 헤지펀드들이 이 종목이 내릴 것 같다 하면은 이 숏 전략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롱숏 전략. 한동안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지난 한 1년여 동안 실질적으로 숏 플레이가 사실상 소위 말하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실질적인 헤지 펀드들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헤지 펀드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도 사실상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미리 좀 대비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투자 전략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핵심 화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꼭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헤지 펀드 그들이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전략은요.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롱숏 전략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롱숏 전략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 전략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지 펀드들 주가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항상 수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펀드이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 전략 롱숏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 미래가 보이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매우 미래가 좀 부정적인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은 미리 공매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펀드의 성격이다. 이렇기 때문에 롱숏 전략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체결되면서 헤지 펀드들 아직까지 헤지 펀드들의 움직임이 다변화 그리고 적극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MSCI 인덱스에 편입 편출이 되는 어떤 그 상황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월 12일 종목이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5월 말일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그 평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를 전후해서 아마도 그 헤지 펀드들의 롱숏 플레이들이 소위 말해서 조금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하시고 전략 마련하시는데 참고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경제 롱숏 전략 사실상 경제 펀더멘탈에 따른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오히려 숏의 포지션을 늘리면서 공매도를 늘리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밸류에이션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 펀더멘탈은 펀더멘탈대로, 밸류에이션은 밸류에이션대로 실질적으로 롱숏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매우 중요한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실적이 악화되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고평가,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고평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PER이 상당 부분 높은 회사들,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헤지 펀드들의 대다수, 많은 포션이 실질적으로 롱숏 전략을 기본 포맷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법.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롱이라는 부분은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숏은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공매도함으로써 나중에 주가가 더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예상했으니까 하락에 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사서 공매도 부분을 갚아버리는, 그러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결론적으로는 주가 지수가 오르거나 주가 지수가 내리거나 상관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바로 헤지 펀드들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숏 리스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 공매도 확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어제는 아니었지만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공매도 상당 부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공매도에 대한 고민,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는 기업, 소위 말하는 렐러티브 PER이 타 업종 대비 아니면 타 종목군, 같은 업종군에 있는 타 종목군 대비 높은 PER을 가진 종목,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공매도에 매우 중요한 핵심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숏에 대한 타겟이 된다.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 소위 말하는 고 PER군입니다. 이것 역시 숏 종목군에 대한 매우 중요한 타겟이 된다라는 점. 여기엔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어제 같은 경우 주가의 움직임이 이와는 조금은 좀 다르게 나타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이랄지 SKC랄지 아모레 퍼시픽이랄지,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대다수 바이오와 제약 종목군,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바이오나 제약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거의 없이 미래만 보고 PER이 50배, 100배가 넘는 그런 기업군들, 이런 기업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공매도에 대한 주의, 숏에 대한 주의. 이제 헤지 펀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당 부분, 그리고 우리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 그 운용사들도 이제 헤지 펀드들 출시를 상당 부분 앞으로 쏟아낼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 항상 마음에 염두해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다음 주죠. MSCI 지수 그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되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편입 예상 종목군, 그리고 편출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 편출이 예상되면 당연히 물론 여기에 코스피 200에 포함되고 있느냐,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매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스크리닝을 하는 필터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MSCI 역시 상당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 주 시장 내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아직 헤지 펀드들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시장 가담 아직은 안 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헤지 펀드들의 롱숏 전략이 결국은 시장 내 상당 부분 조심스럽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최근 이슈들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매도고요.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놓고 어떻게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먼저 공매도 먼저 살펴보면 저 PER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고 PER 종목군 그리고 렐러티브 PER이 높은 종목군들보다는 공매도의 숏에 대한 타겟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적다. 위험군이 적다. 여기에 속하는 종목군이 자동차 업종, 자동차 전기차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은행, 그리고 유통, 통신업 이런 쪽이 저 PER 종목군이죠. 이런 부분 관심 가질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경기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과다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혹여나 현재의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넘어가질 못하면서 그 유동성 부분이 혹여나 실적이 없는 바탕 속에서 거품으로 확산되어지면서 거품의 붕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시장 내에서 소위 말하는 베어 마켓과 불 마켓을 서로 간에 이제 그 상호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리플레이션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리플레이션 결국은 경기가 조금씩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재, 경기 소재주들에 대한 순환매 양상이 기술주 쪽에서 이러한 경기 소재주 쪽으로의 소위 말하는 전체적인 중심점의 이동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은 아무래도 옐런 그 재무장관의 어떤 그 발언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리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다, 확산시키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 원자재, 경기 소재, 내구 소비재. 특히나 원자재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 소재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실물 경기의 긍정적인 부분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원자재나 아니면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왜 제가 지금 현재 리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가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숏으로도 돈을 벌고 헤지 펀드의 롱숏 전략입니다. 숏으로도 돈을 벌고 롱으로도 돈을 버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사실상 숏보다는 롱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롱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 여기에는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공매도도 동시에 피해갈 수 있는 저평가주, 저 PER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경기 민감 소재주,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주, 친환경 관련주, 그다음에 소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구 소비재, 마지막으로 유통 서비스 관련주들까지 어우러지게 된다라는 부분. 롱 리스트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경기 회복의 어떤 그 수혜,
그리고 플러스 저평가주까지 이렇게 그 교집합을 갖는 그런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저희가 어떤 섹터에서 집중을 해서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챙겨드렸는데 MSCI 편입 유력과 편출 유력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또 이 헤지 펀드들은 매수에 매도에 둘 다 이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거의 매수에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곡물과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저PBR군 종목들 특히 경기 민감주와 소비 그리고 친환경 종목까지 챙겨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따른 접근이 상당 부분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저 PER 종목군으로의 작동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리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시장 내에 관심거리 세 가지입니다. 백신과 경제의 조기 정상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매도에 대한 수급 관련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앞서서 제가 꼭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헤지 펀드들의 롱숏, 특히나 숏을 어떻게 피해가고 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지 이 부분 우리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매우 어떤 그 계속되는 어떤 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 실질적으로 지난 미국 증시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지난번 미국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죠. 34,548포인트 무려 1%에 가까운 상승세가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S&P 500 0.8%, 나스닥은 조금 좀 덜한 0.37%의 상승 마감.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스닥과 그 다우지수와 S&P 500이 한 0.9%, 0.8% 내외의 상승.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0.37%의 상승.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당연히 작동을 했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49.8만 명, 코로나19 발발 이후 최저치 기록. 이 이야기는 오늘 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주들의 상승률이 왜 전통주들에 비해서 상승 폭이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미쳤을까? 결국은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망 양상이 지속되었다. 그 전일에 발표된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와 관련된 발언 부분 여전히 관망 양상을 지속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의 어떤 그 발단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미국의 국채 금리가 1.568 그 전날 1.62에서 마감하는 그 하향세를 보이는 그런 마감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3개월치 그래프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전히 지난 2월 초에 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 약 1%, 1.1% 내외의 금리에 대비해서는 물론 최근 들어서 지금 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최근 한 4, 5일간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금리, 국채 금리의 어떤 그 방향성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계속되는 기술주들에 대한 추가 상승
상승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리플레이션과 관련된 순환매를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금리에 대한 관망은 보여주곤 있지만 여전히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플러스적인 그런 요소로, 투자 심리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경기 소재주,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리플레이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소간 국채금리가 여전히 1.5%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하는 것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그리고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난밤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에 왜 시장이 계속해서 환호했는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리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왜 늘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고용, 결국은 소비 증가로 넘어가는 폭발적인 소비 증가세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시금석이 되어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시장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연결고리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고용 지표가 좋게 되면요, 결국은 소비의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소비의 증가, 특히나 선진국들의, 백신 선진국의 소비 증가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 조기 정상화, 이에 따른 폭발 소비, 보복 소비, 이게 마침 여름 성수기와 맞물리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제품을 생산해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경기 소재주, 그리고 소비재인, 내구 소비재, 이에 대한 유통과 운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비스 소비인 여행과 식음료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직 팬데믹 상황이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지금 담금질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좀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지만 서서히 나의 포트폴리오에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확대시켜 나가는 게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이 해지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조기 훼손 가능성, 옐런 재무장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레이션에 대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와 인프라, 경기 소재, 더 나아가서 친환경을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들 한번 포트폴리오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공매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지금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해치 펀드들의 어떤 그 활성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집니다. 하루 이틀로 끝날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 고평가주는 각별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 거꾸로 저PER 산업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차원의 전략 추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동차와 통신, 은행, 보험주들이 될 것 같고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그리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군. 당연히 말씀을 드리죠. 증권, 그리고 IT, 5G, 여기에 친환경과 반도체 중에서 특히나 소부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큰 틀에서 네 가지, 특히나 오늘 우리 시청자가 좀 관심을 가질 부분은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와 그리고 선진국들의, 백신 선진국들에 대한 폭발 소비,
여름을 대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호,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 잘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계속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 SDI에서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해주실지 집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공매도 활성화되면서 지금 큰 조정세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포트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준 만큼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봐주실지 허반석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리포트 분석해 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첨보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전해질 성장성이란 주제인데요. 2차 전지가 갖는 약점들을 보완하고 또 개선시킨 그 배터리, 지금 첨보에서 개발 중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여지껏 일주일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업종 리포트를 길게 보았고요. 수요일은 빨간 날 특집 방송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목요일이었던 어제는 삼성 SDI를 보았고요. 종목 리포트를 너무 많이 보지 못하면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에 오늘 종목 리포트, 첨보, 기업 리포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배터리, 전해질 성장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소재 업종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말씀 드려오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업종이고 공포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말씀 드려오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가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줄어들 부분은 충전 시간도 단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배터리를 한번 충전할 때에 충전시키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주행거리는 늘어났으면 좋겠고, 불이 나지 않는 안전성 여전히 높았으면 좋겠고, 추운 날씨에도 또는 추운 나라에서도 배터리 퍼포먼스, 성능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사서 장착시킨 배터리는 오래가는 수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혁신이 배터리 소재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4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이 부분에서 뭔가 소재에 뭔가를 첨가하거나 뭔가 소재를 바꿨을 때에 배터리의 성능은 좋아지고 주행거리는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우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번 주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정도 됐을 때에는 일부 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죠.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들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이제 젤 타입인 고체로 바꾸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열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도 액체보다는 고체가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분리막이 없어지고 전해질에 대한 공간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품들을 제거해서 그 배터리 안에 공간도 확보하고 분리막이나 여타 부품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단가 및 공간 활용도도 높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전고체 배터리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재의 개발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과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첨보라는 기업에 이제 IR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첨보는 2차 전지 전액 첨가질 그리고 첨가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포트폴리오는 전해질 그리고 LCD 식가격 첨가제 그리고 반도체 공정의 세정 소재 이런 소재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2차 전지 전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해질은 전해액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인데 2차 전지 양극과 음극에서 이온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운송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전과 방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이 전해질 소재의 개선에 따라서 이 충전과 방전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가 있는데 이 첨가제는 2차 전지 수명 그리고 성능 향상 그리고 열화 방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첨가되는 다양한 유기화합물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전해질이라고 불리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F, P, D, B 이러한 약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F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안전성 그리고 수명 연장, 추운 날씨에도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방전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P 같은 경우에도 수명과 출력 향상, 짧은 시간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 시간 단축, P와 D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향상시켜주고 순간 출력까지도 향상시키는 전해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해액 첨가제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다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첨가제도 배터리 열화 방지와 수명 향상 그리고 안전성 향상, 배터리 성능 향상 이러한 부분들을 전해액과 전해질에 이 첨가제를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전해질 사업 여전히 좋을 것이다. 성장, 큰 폭의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부분. 효능이 다른 여러 가지 전해질 판매 확대, 세계 최다 전해질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첨가제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고객사의 지배력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텐데 제가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실적도 실적입니다. 2021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563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 봤을 때 6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501억 원 정도로 67% 전년 대비 성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 전해질 증설 효과가 앞으로 실적에도 반영이 될 텐데 영평 공장과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등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의 증설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전해질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3분기부터 좀 가시화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P와 D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가시화되고 F와 D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비 가동이 4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상반기에는 1,560톤 정도인데 하반기로 갔을 때는 4,000톤까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질 매출 비중도 좀 주목해 볼 만할 텐데요. 20년도에 전해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9%였지만 올해는 77% 그리고 내년에는 82%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50%였지만 올해는 80%, 내년에는 8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전해질 매출 비중이 69%, 영업이익 기여도로는
75%까지 좀 차지한 그런 모습으로 리포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F와 P 전해질 설비 가동률 90%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2차 전지 완성 메이커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여전히 공포에 매력적으로 사실 수 있는 구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부분들이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부분도 갖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서 한 차례 시프트업 되었고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차례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현 구간에서 추세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추세를 그려 나가야 될 텐데 현 구간에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또 한 번 이 구간 제가 이렇게 하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매수 타이밍들이 어디에서 배수를 해야 할까라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 신환경 이 구간에서는 공포의 매수를 해도 좋을 기업들을 찾을 때에는 실적을 찾으셔야 되고 미래 모멘텀으로 보셨을 때에는 혁신으로 이어가는 소재 업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첨보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 2차 전지에 대해서 거의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기업들, 종목들도 살펴보시고요. 그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농사가 조금 이곳에서도 좋은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 첨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첨보와 삼성 SDI까지 2차 전지 업종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포트 종목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허반석 전문위원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주연의 고수익 포트 시간입니다. 우리 이주연 위원님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장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수익 포트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용 방법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주연의 고수익 포트 운용 방법입니다. 주식 포트 어떻게 꾸려야 하나요? 단기 투자인지 장기 투자인지 자신의 투자 성향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원합니다 하시면 고수익 단기 포트를, 장기 투자로도 높은 수익률을 원합니다 하시면 고수익 장기 포트 추천해 드릴게요.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종목별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게요.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네, 단기 포트폴리오 수익률 아주 좋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53.7%인데요. 보성파워텍이 15.01%로 수익 실현 성공했고요. 광명전기 역시 수익 실현 성공했습니다. LG전자는 마이너스 4% 하락하면서 손절했습니다. 다음 단기 포트 살펴보시죠. 네, 보령제약 여전히 21% 수익입니다. 목표가 달성 후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장기 포트 살펴보시죠. 네, 장기 포트도 총 누적 수익률이 50%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창 기업지주는 32.99%로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 IS 동서 역시 15%로 수익 실현 달성했습니다. 또 최근에 편입된 종목 있죠. 광주 신세계 4월 28일 편입된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0.29% 손실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포트 살펴보고 왔는데 광명전기 목표가 달성했잖아요. 리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장중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최고치 3,25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종가 마감은 2,825원에서 마감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일단 봤던 종목이고, 시세에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목표했던 구간이 이제 앞에 보시면 2월 한 중순쯤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었는데요. 그 구간이 이제 가격 저항인 한 3,000원 부근이 됐기 때문에 시가가 그 위로 일단 상승 출발해줬고, 제가 이제 전일 대응해서 시가부터 3분의 2 정도는 매도를 하고 3분의 1 남은 거는 뭐 분할로 가져가 보는 전략, 좀 끌고 가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뭐 딱히 그 광명정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니라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을 하고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한 그런 흐름이고요. 앞에 보시면 이제 2018년도라든지 19년도에 장기간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놨던 구간들, 그러니까 매물대가 이렇게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항권들이 이렇게 작용을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다리 위로 많이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저점권에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 이제 저항권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한 270억으로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어디까지나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조정이 없어 추가적으로 오늘 뭐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 한 며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5%에서 한 6% 이내의 조정폭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한 21선 부근 뭐 그 정도에서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60분봉이나 뭐 120분봉을 보게 됐을 때 현재 가장 그 공방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가격대가 한 2,600원에서 한 2,650원, 뭐 보수적으로 잡지 않는다 하면 한 2,7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밴드대 내에서의 반등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기존에 고점권에서 이제 시가에서 매도를 좀 하신 분들, 수익을 챙기신 분들께서는 기다려 보셨다가 한 2,6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이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는 분할로 비중을 조금씩 한 번씩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후 주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 돌려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광명전기 같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완전히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서 뭐 121선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충분히 되돌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부분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강의 때도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정배열,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주가 횡보하는 시점,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는 시점에서 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면 보통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급등주 잡는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배에서 5배 오른 종목들 굳건에 사지 마시고요.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딱 만들어 놓은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분할 공략을 하신다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광명전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시가부터 올려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뭐 거래량 거의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양봉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박스권 돌파한 자리까지 이제 조정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에서는 뭐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한다면 뭐 보유한 물량 한 3분의 1 정도 남긴 거 올라갈 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광명전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시간 지나 봐야 알겠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광명전기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지금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갔다가 또 이 고점이 나온다면 그때 수익 다시 한번 청산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LG전자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4월 15일 편입해서 지금 손절을 했는데 LG전자는 차트 보니까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약세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전자가 이제 제가 보성 파워텍, 그 첫 번째로 이제 단기 종목을 드리고, 당일 바로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제 또 고심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이제 포트에 넣었던 종목인데, 두 번째 이제 단기 종목이었죠. 4월 15일에 시초가 공략으로 들어가서, 당일 뭐 거의 목표가 달성을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음봉으로 눌림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날 월요일날 상승하면 17만 5천 원이 목표가였는데 이날 고점이 17만 4,500원이에요. 딱 한 호가 차이로 이 목표가 도달을 못하고 이후부터 지금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이제 아쉽기도 하고, 뭐 지금 그 보유하신 분들께, 매수하신 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이 종목은 지금 뭐 전혀 사실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적인 부분에서,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LG전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박스권 저항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한, 그러니까 요 박스권이 됩니다.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했던 가격대,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또 박스권을 살짝 만들어 놓고 뭐 못 올라서다가 며칠 동안 이후에 또 돌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 저항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가격대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손절가는 제가 변곡점에 기준을 잡았지만 뭐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보시면 한 15만 원, 요 지금 살짝 아래까지 어제 밀렸다가 지금 꼬리를 살짝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한 차례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5일선 위로 주가 올라탄다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조정을 14만 원대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보시는 상단에 17만 5천 원의 박스권 상단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가격 라인 14만 9,500원 정도의 좀 지지 저항을 많이 받았던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뭐 오늘부터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고요. 한 14만 원대, 그러니까 전 저점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매수 저점에서 공략을 하는 이유, 신규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단 기업적인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자동차 부품 3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마그나와의 이제 합작사 설립이 실질적으로 한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해서 전장 산업 쪽에서의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버터라든지 전기차 모터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LG전자 충분히 성장성 있는 섹터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부를 이제 버렸지만 충분히 거기서는 이제 사실 흑자를 내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올 하반기부터는 전장 산업 쪽에서도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점 매수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모바일 산업 부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전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선방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 동력을 장착한 대형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애플카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카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와 하느냐 이 부분인데 LG전자하고 마그나하고의 이제 합작법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추가 매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는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강하게 살아있는 만큼 14만 원 전저점 신규 매수로 유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LG전자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시장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주현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고수익 작전 타임 작전 잘 세워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